정청래, 김병기, 어제 대놓고 싸운 그 여당의 투톱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어제 물론 뭐 여당 투톱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더 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법원에서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요청했던 이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23일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참고인 한동훈 전 대표의 12월 3일 계엄의 날 증언이 꼭 필요하다. 특검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증인신문 청구를 했었는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으로서는 마지막 카드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결국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불러서 조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이 사람을 꼭 수사해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경우에는 기소 전이어도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언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특검이 기소 전 증인신문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를 했고 이 부분을 지금 법원이 인용해 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특검이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수사를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결국 증인 자격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특검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기억이라든지 겪었던 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진술을 통해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법정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이 요구했던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23일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현종 의원. 네. 오늘 내란 특검이 취재진 앞에서 했던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하겠다. 구인도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내서 계엄 저지했던 나를 강제 구인한다고 할 테면 하라. 이런 공방이 사실은 법원이 저걸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태도 자체가 마치 현재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친 피의자인 것처럼 예. 지금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방식의 강제구인이라면 아니 지금 본인이 계엄을 제일 먼저 막았고 그런 피해를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했고 자 그런 것들은 이미 다큐멘터리나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예. 이미 다 상세하게 이제 이미 진술이 나와 있는데 마치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의 어떤 주도 세력인 것처럼 뭐 강제구인 이야기 운운하니까 예. 이거는 뭐 또 나 뭐 할 때면 해봐라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 같아요. 정말 특검이 지금 그날의 상황과 계엄의 어떤 전반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김민석 총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특검이 세상에 제일 이 비상계엄이 세상에 제일 먼저 알려진 게 누구에 알려졌습니까? 바로 김민석 총리가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 그 사실을 알면 이 비상계엄의 구성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테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예. 자, 김어준 씨는 국회에 나와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나와서 당시에 체포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었어요. 근데 왜 특검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죠? 자, 계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계엄 주도 세력들이 이런 몇몇 사람들, 즉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대표를 뭔가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시도를 본인이 직접 국회에 나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언을 어디서 들었죠? 그 이야기를? 그렇다면 특검이 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려면 그 김어준 씨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일치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해서 그것도 강제로 뭔가 할 것처럼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뭔가 프레임 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23일인가요?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정에 나와서 아무런 답변 없이 묵비권 행사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는 선에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밝힌 것처럼 뭐 책을 통해서건 아니면 그날의 행적을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요. 아마 내란 특검이 그날 밤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증인신문에서 묻게 될 텐데 본인의 기억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억에 나는 선에서는 본인이 겪은 바를 상세하게 진술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강제 구인 얘기를 또 특검이 꺼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할 테면 하라고 했고 법원은 또 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꽤 많은 속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2위 이 얘기를 좀 지금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내란 특검 포함해서 특검법 연장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죠. 더 센 특검법. 그런데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 강행 처리되는 그 과정 전에 일련의 과정들, 여당 투톱의 갈등, 대놓고 싸운 걸 보면 이게 강경파에 의해서 합의가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정청래, 김병기 두 여당 투톱 최고위 때의 두 사람의 기류는 이랬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함께하는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직무대행을 면하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님 잘 모시고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많이 뛰었네. 보신 그대로예요. 저는 뭐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가 회의 마치겠습니다. 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건 뭐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김경태 대변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측이 저녁에 만나자고 했는데 응답이 없었고 우린 죽을 고비 넘긴 전우이자 동지자라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보신 그대로 화답하는 발언도 없었어요. 저 워딩을 보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린 죽을 고비를 넘긴 전우이자 동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때렸냐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봤을 때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저 화면에서는 누굴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있을 것 같고요.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묻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침이나 의견 교류가 없겠습니까?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만나서. 그렇다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나 아니면 당 지도부와 어떤 교류를 했을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상식선에서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른바 개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더 센 특검법이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절대 진리를 다른 거와 교환을 했다는 것들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마저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도처의 여러 의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다 화살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이른바 개딸한테 찍히면 왕수박으로
등극이 되고 그다음에 공천도 못 받는 사실상의 정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건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반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오리발 부분은 뭐 아직 뭐 그 부분까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사 앞에 풍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박성미 비서관님, 아예 무능한 지도부 책임져라. 저 김병기 사퇴해라. 혹은 뭐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것도 있다고 저도 전에 들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뭐 조화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제 이제 협상이 파기가 됐고 어제 오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붓다가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는 다시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화살도 그에 못지 않고요. 지금 기류가 이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종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자 의총에서 입장을 또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예. 그 언론의 취재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 측 관계자 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실 관계자 발로, 그리고 당대표 측 관계자 발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이 일종의 이제 핑퐁처럼 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원내대표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다 공유했고 예.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제 반박이 오가다 보니까 사실 의원총회에서 이런 설명을 들은 의원들조차도 말이 굉장히 엇갈려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입장까지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추론컨대 이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이 부분을 보고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공동의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 분노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합의 전에 동의 다 해놓고 정작 또 갑자기 강성당원들이 반발하니까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시각들도 좀 더 우세해지는 것 같은데 뭐 진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싸우는 건 지금 여권 내부에서 싸웠고 결국 덧센 특검법은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특검법 하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1차 논의한 거지. 그 기간 연장이랑 그리고 규모 이거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파기도 아니에요. 사실 무슨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가 없이 원내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대통령도 모르고 정청래 대표도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르고 김병기 원내대표 물론 뭐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1차 협의를 했던 것뿐이고 그럼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도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말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전언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또 기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의견도 다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억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사실 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지자 입장에서도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도 이 특검법과 관련된 것, 특히 이제 덧셈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결국 이 내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그런 협상 과정이나 또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거칠게 절차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많은 좀 실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도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조율이 되고 마무리가 돼서 넘어가는 단계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좀 거칠게 좀 외부에 비춰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정대 원팀이고 원보이스라면서요. 근데 다 몰랐다고 하면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놓고 싸운 여당의 투톱 얘기가 2위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이재석 경사 2인 1조만 지켰어도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예. 어르신들 용돈 다 털어가네. 예, 저 말도 안 되는 의료 행태들. 예. 외교 칭찬하고 자랑했더니 얻은 것은 악몽의 일주일이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혁신은 빼고 조국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꼬집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